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항사 그리고 공기업 가장 여러분이 난감해하는 그룹 면접 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공기업 영어 면접관으로 들어간 적도 있어서 특히 이 부분 그룹 면접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꿀팁을 정말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룹 면접에서는 영어도 영어지만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에티켓이에요. 자, 어떤 에티켓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룹 면접이라고 하면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잘해야 되는 사람만이 부각이 될 것 같다는 생각 자체가 일단 안 돼요. 왜냐면 영어는 사실은 기본적인 거 정도만 잘하시면 되고요. 즉 나의 말하는 의사소통이 되는지 아닌지 정도는 캐치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말하고 주고받는 거가 서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는 결국 인성평가로 들어가요. 즉 내가 이 사람과 잘 섞일 수 있는가 아닌가를 면접관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알겠어요. 선생님 저는 알겠는데 그룹 면접에서는 어쨌든 잘 섞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두 번째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룹 면접의 형식이 다 다르긴 한데 그룹조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보통은 요새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주제를 공개하지 않아요. 즉 그 조마다 정해진 주제가 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첨으로 뽑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다 어색한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추첨을 하라고 물어보라고 하면 딱히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 나서지 않고 좀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먼저 나서서 주제를 뽑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도 인성이 좀 좋게 보이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마땅히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나서서 어쨌든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독선적인 태도는 금물이에요. 자, 우선은 이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You are wrong 이라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쓰는 경우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환경 이슈랑 관련된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가령 어떤 친구는 가령 내가 종이빨대가 되게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근데 생각보다 종이빨대는 비싸기도 하고 냄새도 안 좋다, 그래서 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 어쨌든 나의 주장이 너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You are wrong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실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필이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고민은 되지만 일단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절대 붙여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딱 독선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선은 독선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는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그룹 면접에서 이 기본적인 에티켓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들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룹 면접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표현은 좋지 않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알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하는 횟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룹 면접이 뭐 다 다르긴 하지만 처음에 주제가 정해졌을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불리하지 않나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좀 불리할 것 같죠? 근데 그거는 내 순서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아마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뭐 말을 어느 정도 해야 이게 어필이 될까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말하는 횟수를 속으로 좀 세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돌아오면서 말을 할 때 굉장히 말을 잘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말도 좋고 매너나 톤도 좋아서 다 면접관들이 마음에 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그 이후로는 말수가 별로 없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말을 일단 하는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듣느라고 말을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이건 공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에 더 이상 질문하고 싶은 거나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그 여자분을 위해서 저희가 건넜던 질문인데 여자분이 말을 안 하고 다른 분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여러 번 말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저러면은 좀 적극성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약간의 어떤 페널티를 받고 싶지 않다면 내가 말하는 횟수를 조금 속으로 세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기회권이 너무 적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충분히 말을 하셔서 이제 손을 들여서 말을 하시면 되고 면접관들도 궁금해요. 그분이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할 거는 챙겨 가신다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저의 꿀팁은 좀 말하는 횟수를 세고 있어라 라는 얘기죠. 아, 그럼 이제 토론을 할 때 말하는 횟수를 어떻게 제가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 그 언제 끼어 들어가야 할지도 잘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외항사 그룹 면접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실제로 이건 한 다른 외항사였는데 꽤 영어를 잘하는 친구였고요. 그 친구 인성이 원래 좋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라 그 그룹 토론에서 드러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할 때 저희가 그룹 면접을 할 때요. 막 이렇게 시계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저요 하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본인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인성이 원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누군가가 말을 하니까 어쨌든 양보를 해주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면접관들은 아마 그걸 다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말을 많이 못했대요. 근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 말을 안 했던 분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혹시 여기에 나왔던 의견 중에서 뭐 마음에 드는 의견이 있었냐 아니면 여기 나왔던 의견 중에서 요약을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룹 면접에서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2명 붙이는 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경청을 하는 자세 그리고 이제 요약과 의견을 할 때 남의 의견을 잘 들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동시에 남을 배려하는 느낌이라는 걸 다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첫 번째 예시랑 두 번째 예시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공기업 영어 면접에서는 마지막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라고 할 때는 내가 그동안 발언권이 없었던 사람은 반드시 어필을 해라 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요. 외항사 같은 경우는 외항사가 사실은 이게 팀끼리 진짜 이게 비행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배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인성에 속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으셔도 어차피 요약을 하라고 분명히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사람 의견도 굉장히 궁금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끼어드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질문을 좀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일단 지금 이렇게 종합을 좀 해보면 너무 튀는 행동 하지 마시고 또 이제 이거는 좀 삼가해야 될 점 중에 하나인데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도 사실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그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죠.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딱히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아니면 사실 이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은 생각이 나는데 영어로는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래서 그럴 때 좋은 필러를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시간을 좀 버는 구문이라고 하죠, 저는. 근데 그럴 때 이거는 좀 단점이라고 저희가 봐요. 이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던 것 중에 하나고 제가 나중에 이거 대신에 뭐 I think 뭐 아니면 it 구문이라는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앞에 있는 에티켓이었고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룹 면접에서 일단 주제를 정해줬을 때 내가 생각을 말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쓸 거리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럴 때 그 이슈나 에세이, 토론 면접에서 중요한 주제랑 관련될 때는 키워드를 꼭 정리하시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사실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그 키워드만 이렇게 넣어서 딱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영어로 디디디디 뜨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잘 기억에 남고 아니면 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키워드를 나름대로 뽑아 놓으시는 거예요. 자, 가령 저희가 가끔가다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generalist or a specialist를 물어보는 게 많아요. generalist라고 하면 이쪽 저쪽 아무거나 좀 다 사방팔방 좀 얕게 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specialist는 깊게 한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generalist를 딱 쳤어요.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가령 common interest, 공통 관심사, multiple task, 아니면 negotiate between department, 그 서로 부서랑 교류하는 거, a wide knowledge, 굉장히 넓은 지식. 그러니까 이런 4가지 정도를 여러분 가지치기나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데 붙여놓으셔서 이 키워드를 좀 기억을 잘 해놓고 계시고요. 반대로 specialist를 내가 검색을 했다. 그럼 뭐 focus on a certain area, 어떤 특정한 분야를 잘하는 거, deep understanding,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아까처럼 말을 할 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어 면접에서 정말 자주 쓸 수 있는 좀 고급진 표현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우선 첫 번째로는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화제 전환할 때 많이 쓰는데요. 뭐 when it comes to fashion, 패션에 관해서는 뭐 이런 거 할 때 화제를 이제 바꾸고 싶다거나 언급하고 싶을 때 쓰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제가 정말 이거는 너무 이렇게 딱 알려주고 싶었던 저만의 어떤 시크릿 같은 건데 이투 구문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지어졌을 때 일단 좋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It's not easy to, it's good to 하면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가령 상대방에서는 타이어 가격을 높이고 싶어 하는데 저도 높이고 싶지 하지 않은 파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쨌든 대안이라는 거 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안이 딱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때 it's not easy to 이러면서 시간을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it's good to, it's not easy to 이런 표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이런 말도 있고요. 네 번째는 사실 좀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제를 할 때 찬반 토론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요. 그때 상대방의 의견을 너무 깎아내리면 안 되지만 이게 딱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할 때 저희 말로 바꾸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다라는 걸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뭐냐면 It's time consumin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요. It's time consuming.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다. 좋은 표현이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의하거나 지적했을 때에 대한 표현은 사실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동의를 하는 표현 중이 진짜 좋죠. 나는 너 의견에 동의한다. That's a good idea. 좋고요. 아니면 I understand your point. 이런 것도 좋고. 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을 때는 나는 이제 이해는 하지만 but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 understand your point, but I'm afraid. I'm not sure.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는 게 매끄럽다고 해요.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적받았을 때는 어쨌든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Thank you for your advice. 이런 것도 좋고 I think I misunderstand. 내가 좀 잘못 오해한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듯한 느낌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우선은요. 그룹 면접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 사실 표현보다는 어쨌든 기본 에티켓 같은 거가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잘 알아주셔서 자기의 어떤 성품이 아주 됨됨이가 다른 사람과 잘 섞일 수 있는 거라는 걸 잘 어필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